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 8월 20일입니다. 염소 뿌리 녹을 정도로 덥습니다. 잠깐 저번 주 내내, 그러니까 8월 둘째 주에는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계속 앞섰다가 8.15 이후 광복절 집회 이후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 앞서고 또 문재인의 지지율이 미약하나마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러죠. 이 원인은 뭐냐 하면 말이죠. 중도 무당층이 8.15 집회와 우파 유튜브들의 난동을 보면서 미래통합당한테 갈까 말까 주춤했다 이런 건데요. 역시 그래도 미래통합당이 조금 올랐어요. 저번 주보다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있느냐 중심에 이제 여야 지지율이 계속 역전되다가 잠깐 리얼미터 조사에 의해서 민주당이 다시 또 미래통합당을 치고 올라가는데요. 이 지지율이 지금 역전되고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그리고 문재인을 칠 국민들의 민심은 들끓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누가 있냐 하면은 중심에 말이죠. 물론 국민이 있죠. 국민이 있어요. 미래통합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쓰레기 돈 벌려고 우파 유튜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지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파 유튜버들은 모두 고고TV도 우파 유튜버입니다. 김종인을 갖다가 폄훼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곧땡땡 이런 사람은 김종인한테 경고한다. 김종인은 5가지를 문재인에 요구하라. 김종인은 내 말을 들어라. 자유우파의 말을 들어라. 그게 이제 그 곧땡땡이란 방송이 과거 그 부정선거에 동참을 안 했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그리고 나니까 뭡니까? 계속 구독자나 조회수가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대표를 까야지 진박들이 좋아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다 무망한 거예요. 이번 기회로 우파 유튜버들은 국민한테 버림을 받을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일반 시민들과 중도 무당층과 그런 사람들은 또 합리적 이성을 가진 보수 우파들도 안 봐요. 이제부터는 그 TV들을. 그래서 중심에는 우파 유튜버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있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지성적인 국민이 있고 김종인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김종인에 대해서 왜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이 중도 무당층이 민주당을 버리고 미래통합당으로 스윙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미래통합당의 조어사 아닌 거는 다 이해하시죠. 인정하시죠. 김종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종인의 말과 언행 때문에 그래요. 어제 같은 경우 광주에 가서 참여를 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81세 먹은 노인네가, 어른신네가, 그 뒤에 보니까 김은혜도 그냥, 김종인 씨가 울먹을 하니까 김은혜도 눈물이 뚝 뻘개지면서 같이 따라 울으려고 그러더라고. 김은혜 당대변인도. 멋있게 생겼잖아, 김은혜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래통합당이나 그거라고는 저는 안 봐요. 그 사칭 돈벌레 우파가 주도하는 그 사람들은 국민의 마음을 못 읽어요. 그래서 끝났다고 보는데 돈이나 실컷 벌으라고. 근데 난 거기 계속 다니면서 돈 보내주고 뭐 보내주고 정기적으로 막 돈 보내주고 하는 사람은 나 이해가 안 가. 솔직히. 고고TV는 일은 하나 못 보는데. 그래서 이 김종인 씨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데 무엇이냐 그런 김종인 씨가 이 중심에 있는 것은 그걸 갖다가 첫 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원고는 많이 뽑아놨는데 첫 번째 김종인의 언어는 메시지가 아주 선명해요. 김종인의 언어의 선명성 말하는 게 대단히 선명해요. 가령 이해찬이 같은 경우가 서울은 천박한 도시다 후레자식 이런 말을 하는데 김종인 씨가 또는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우파 유튜버들이 말하는 우파 유튜버하고 미래통합당 우파 유튜브를 하고 단절하지 않으면은 정권을 잡더라도 오래가지 못해요. 김종인 씨가 우파 유튜버들은 독재 정권 사퇴하라 자유우파 이렇게 외치는데 김종인 씨는 논리적으로 풀어버리죠. 추미애가 말이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막 찍어내려고 별 발광을 다 하니까 추미애를 향해서 인생의 문제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관이 됐느냐. 그리고
지금 부동산 폭등, 경제 폭망에 대해서 김현미와 홍남기에 대해서 능력 없으면 그만둬라. 능력 없으면 스스로 그만둬라.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저도 그렇고 우파 유튜브 세력이 퇴진해라, 해임해라, 물리치자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문제야. 능력 없으면 스스로 그만둬라. 이런 말이 말이죠. 주먹을 휘두르는 것보다 훨씬 뼈를 때리는 신선한 사이다 발언이죠. 국민들이 열광하는 이유다. 두 번째, 김 위원장의 말은 유책 이탈 합법이 아니다. 유책 이탈 합법이 아니다. 라임이 살아있고 문장이 살아있고 제목이 바로바로 나온다. 옛날에 황교안 같은 경우는 엄중, 문재인 타도 이랬는데, 그리고 황교안한테 뭐 물으면은 제가 그랬어요? 주위에서 이야기 듣고 있어요. 여러 이야기 듣고 있어요. 두리뭉실해서 황새무란 별명을 가졌고, 또 이낙연이 같은 것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김종인 씨는 유체이탈 합법,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황교안, 이낙연 절대 대권을 될 수가 없어요. 대선에 나가도 안 먹고 나가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김종인은 말을 하면은 기사화가 그냥 돼요. 기사화가 되는 말을 한다. 대단히 계산적이고 전략적인 말을 한다는 거죠. 사회가 국민들이 집중할 수 있는 말을 한다. 가령 이런 거죠. 백종원이가 대통령이 되면 어때? 한번 툭 던지니까 난리가 나고. 그죠? 윤석열이 같은 경우는 문을 열어놨어. 윤석열이 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시선이 쏠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김종인 씨는 굉장히 언유가 강해요. 그죠? 직설이 아니고 언유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굉장한 솜씨라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의 감정선을 탁 건드려줘. 그래서 대중들의 감정선을 탁 건드려주면서 상대 진영 문재인이나 이것들에 대해서 뼈를 탁탁탁탁 때려주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 보면요. 저는 놀라요. 어떨지게. 30대 같아? 20대 같아? 자연적인 나이는 80세가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대단히 놀라요. 김종인 씨는 광산 김씨입니다. 파가 저랑 같습니다. 저도 광산 김씨입니다. 파가 같아요. 김종인 씨하고. 내 전번에도 한번 말해줬지만은 김종인의 딸하고 옛날에 저기 그 중앙도서관이 어디 있었냐면은 40년 전에 저 남산에 있었어요. 그 구 어린이 회관이 중앙도서관으로 됐죠. 유경수 여사가 살인데가. 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뽑혀가지고 어린이날 유경수 여사를 만나러 고무신 신고, 그것도 까만 고무신 신고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재수할 적에 남산 중앙도서관 다녔거든요. 새벽 5시에 4시쯤 집에 도착하면 한 5시쯤, 4시 반, 5시쯤 도착해요. 그럼 7시에 문 열면 2시간 동안 안중근 동상 앞에서 말이죠. 국어책 읽고 영어책 읽으면서 안중근 동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하고 20살 때 생각을 했어요. 안중근 의사한테 매일 그 3배씩 했어요. 새벽마다. 근데 그때 김종인 씨의 딸이 나 따라다녔어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야, 난 너하고 못해. 같은 광산김씨 아니야.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는 안 돼. 광산김씨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임마 너보다 나이도 있고 넌 안 돼 무조건. 김종인 씨 똑같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나도 20살 때 좀 멋있고 예쁜 여자 만나고 싶었는데 그랬었어요. 하여튼 또 세 번째, 김종인 씨의 언어는 대단히 세련된 논리를 갖고 있다. 대단히 세련된 논리를 갖고 있다. 직설합법이 아니다. 거친 직설합법이 아니다. 저번에 광화문 집회를 갖다가 주호영이도 할까 말까 하려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주호영이가. 그리고 영남 강성 우파들, 충청 강성 우파들은, 강성 그 당원들하고 국회의원들은 하려고 막 밀어붙였잖아요. 그때 김종인 씨가 선을 딱 긋고 가면 안 된다. 저도 그랬어요. 가면 안 된다. 가면 역풍 맞는다. 그리고 효과가 없다. 이제는 3년 반 동안 해봤잖냐. 그죠? 그래서 중도 무당청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는 방송이 저예요. 1년 전부터 그랬어요. 고고TV는. 김종인 씨가 미래통합당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말한 게, 이분이 통합당이 장외투쟁에 나서지 않는다고 야성이 없다고 하는데 세상 바뀐 걸 알아야 한다.
옛날식 우격다짐으로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정권 교체가 불가능했던 시절에나 과거에 그 전두환, 박정희 시대를 말하는 거죠. 정권 교체가 불가능했던 시절에나 거리에서 악을 쓰는 것이다. 지금은 얼마든지 선거로 정권을 바꿀 수 있다. 정권을 바꿀 수 있다. 소수 야당은 투쟁, 거리, 야배 이러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말해 역발을 확 뒤집어 버리죠. 그래 소수 야당의 비애를 갖다가 국회에서 잘하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짓밟혀라. 더 뭉개져라. 그죠? 항상 그러고 있죠. 그러다 보면 국민이 무당층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미래통합당 불쌍해하고 온다 그랬죠. 제가 2달, 3달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 이분 참 존경스럽네. 고고팁을 보셨나? 그래가지고 이 발상의 전환이 이제 필요한데 김종인 씨가 3개월 동안 발상의 전환을 지금 시키고 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도 이제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또 중도층, 무당층을 끌어들이고 있고 진보층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민주당을 탈승한. 네 번째, 김종인의 가장 큰 경쟁력은 유연한 노선이다. 유연한 노선이다. 상식적으로 본다. 그리고 말을 툭툭 던지는데 문재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너의 생각이 궁금하다. 이런 합법을 쓰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조국이한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문재인 너는 국민의 고통에는 진짜 미안한 마음이 없는지 난 묻고 싶다. 추미애가 지금 칼춤을 추고 있죠. 윤석열. 아주 지분해. 추미애가 지금 하는 짓 보면은 어제 오늘 계속 튀어나오는 거 봐요. 정광훈을 잡겠다. 정의로 재단하겠다. 대중의 선을 갖다가 지키겠다. 추미애 또 튀어나오잖아. 그런 빌미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이. 그래서 추미애가 깨꼴락 될 뻔했는데 솔직히. 그래서 추미애 칼춤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 너한테 묻는다. 실질적으로 검찰이 어떤 모습을 갖추게 하려는 것인지 문재인 너 입장을 밝혀라. 그죠? 최강욱이 상대 안 해. 황희석이 상대 안 해. 추미애도 상대 안 해. 문재인만 나 상대해. 그럼 국민들도 그러고 고고TV도 그러죠. 항상 문재인이 타켓이죠. 고고TV는. 모든 건 문재인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일반 중도층이나 대중이나 국민의 볼 적에 국민들이 판단을 해주세요. 나는 문재인한테 물었어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은 생각할 거 아닌가. 그래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 큰 공감을 일으킨다. 이런 거죠. 그렇죠. 지금 얘네들 양아치 같은 발언을 많이 해요. 민주당에서.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김종인 씨라는 걸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 할 말만 해. 아주 계산된 발언을 해. 계산된 발언을. 그리고 그 툭툭툭 던지면은 쟤네들 움찔움찔 하다 경기를 일으켜. 민주당이나 문재인이가. 고도로 계산돼서 하는 발언이에요. 이게. 이래서 이게 경륜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삶의 영역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현명함이 필요하고 경세가의 조건이 바로 그런 거죠. 세상을 딱 본다는 거죠. 한 30년, 20년 전 같으면 진짜 20살만 젊으셨어도 대통령감이에요. 솔직히 말해 20살만 젊으셨어도. 품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고고TV도 그러고 고고TV가 좀 강하게 방송하고 선동적인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미래통합당의 야권의 품격이 그죠? 남을 배려하고 보호하고 약자를 갖다가 보호하고 그죠?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빨리 인정하고 창피하면 물러나고 그죠? 그리고 욕을 안 하고 그랬었죠. 그대로 시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잊고 있었단 말이지. 미래통합당이 그냥 독에 받쳐가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파 유튜버 그 돈벌이들 하고 연계하는 바람에 작살을 냈단 말이지. 야권을. 품격이 돋보여요. 그리고 이 원고 이거도 반도 못, 3분의 1도 못했네. 하여튼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잘못한 건 맞고 폭정과 전액과 헛발질과 똥만 싸야 되는 거 맞아요.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국민들이 미래통합당과 야권에. 그런데 김종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됐을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